일단 우리 하남시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먼저 호소하고자 좀 의뢰를 부탁을 했고 저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상무를 일하면서 하남시 비상대책위원회 1기 사무총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기면은 비대위 구성된 지가 어느 정도 됐나요? 작년 3월 2일 날 구성했으니까 10개월 넘었습니다. 오래되셨는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저기 LG 카드사에도 계셨고 또 슈퍼마켓 뭐 입사 경력도 뭐 경력 보니까 화려하시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화려한 거는 뭐 그냥 어떻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화려해진 것 같고요. 일단 슈퍼와 관련된 일을 90년 초반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애정이 많습니다. 부터 해서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좀 뜨거워요. 지금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기업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이제 한국상권의 대표 주자격인 슈퍼마켓 관련해서는 만물마사라에도 우리는 아닐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의뢰 반란에 의뢰편에 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먼저요. 정말 뭐 많이 2000년 거의 뭐 저기 소상공인들은 거의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의 소상공인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상공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다 그런 뜻이네요. 알고. 지금 기존은 대형마트가 4개 있었고요. 4개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코가 또 5번째 입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인구가 지금은 한 29만 정도 되지만 1년 전만 해도 26만이 조금 넘었었어요. 26만?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그러니까 점포의 평균 인구 수를 따져보면 6만 5천으로 대한민국의 1등이었었죠. 6만 5천 명? 저번 주에 나오신 회장님 얘기는 옆에 이제 경기도 광주시죠? 우리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경기도의 광주시에 있는 그러니까 인구가 거기도 뭐 30만 되는데 거기 30만 명이 되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뭐 전통시장은 지금 거의 문을 닫을 정도로 초토화가 되는데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제가 말이 너무 과한 표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는 과한 표현인가요 이게? 뭐 전혀 초토화도 너무 지금자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남은 6개째? 5개?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제 하남에 4개가 있었는데 코스트코가 5번째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로마트까지? 인구 26만에 6개가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대형마트 수가 한 550개 정도 됩니다. 550개? 지자체로 나눠봤더니 지자체당 평균 한 2.2개. 그럼 여기는 한 3배 수준이 되는 거죠. 3배? 3배 수준. 2.2배인데 여기는 6개나 되니까. 이게 뭐 아마 전 세계에 어디를 뒤져봐도 이렇게 대형마트 밀집도가 높은 데는 하남시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남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죠. 이 6개나 되는 큰 고래들이 싸움하는 틈에 그리고 이제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그냥 전부 길거리로 내몰린 판에 걸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남시가 기존에 4개가 있었다면 거기 주민들의 소비자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제 5번째 코스트코를까지 개정 허가를 내줘가지고 하남시의 소상공인들 씨를 말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죠. 그러니까 하남시의 어떤 무책임한 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10년 동안 이게 뭐 10몇 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상무님?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했던 분들에 대한 뭔가 행위, 그러니까 무슨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인들이 뭐 몇천 명씩 이렇게 나오셔갖고 하는 게
거의 드물다고 하는데, 그 지금 언제부터 시위를 개최를 하고, 뭐, 그거를 주도를 해오셨는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또 시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3월 2일 날 처음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3월 2일? 19년도입니다. 19년도. 그러면 그때가 코스트코가 들어올 때입니까? 개점 전입니다. 개점 전에. 그래가지고, 입점 저지를 위한 비대위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저 1차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3월 29일 날. 하남시청 농구장. 네, 한 1,500명 정도 모여서. 1,500명 정도? 그날은 장날이었었고. 장날에 민속 5일장을 또 덕분시장에 그 상인들이 다 사진 자료 첨부가 되겠지만, 문을 닫고 집회에 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날 뭐 매출로 따지면은 뭐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상인 전체들 다 해놓으면은 매덕이 되는 시장을 포기를 하고 지금 그 생존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셨다는 거네요. 열정적으로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질서 유지를 위한 질서 유지 그 팀을 꾸려서 행진할 때 인도도 뭐 이렇게 해주고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 그 소상공인 대형마트와 싸워서 소상공인들의 집회 수준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고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정말 그러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도 아무런 불상사가 없었다 하니까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니까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시 한번 여기 카메라에 집중적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좀 올라오시면 좋겠네요. 한번 서보세요. 그, 이게 단결해서 만드신 건가요? 이거 아예 머리띠까지 한번 쳐보세요. 머리띠까지 한번 쳐보세요. 웃자고 무슨 얘기가 좀 아닌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거 다 시켜서. 원래 아까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지금 이제 비용 부분은 분담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뭔가 그 상대편, 코스트코 쪽은, 뭐라 하죠? 그 변호사? 김현장. 김현장이 그 정도 참여하면 우리 소장이 얼마나 김현장은 돈을 줍니까?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게 몇십억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보통 한 몇십억은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게까지 지켜야 될 코스트코가 거기가 어떻게 상권의 묘지고 어떻게 보면 저기 춘추 전국시대 아닙니까? 왜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지금 상인들 못 살게 하는지 이유가 뭘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거기 5개나 있는데요? 4개인가? 그만큼 이제 그 자신이 있는 거죠. 코스트코가 7개라는 특징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대형마트하고 달리 거기서 쓰는 전략이나 그 물건 파는 상품 구색이 다른 데들이 이기질 못하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강점일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배워서 좋은 일은 아니고. 좋은 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외제 물건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제? 근데 이제 이쪽은 미국계 코스트코이기 때문에 그 미제재 덤핑 물건들. 덤핑 물건들을 파는 전략들에 대한민국 주로 이제 여성 폄하 발언은 아니지만 주로 쇼핑하는 분들이 그 가정주부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강점을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제가 아니라 한국 제품들을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이랑 바꿔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물건이 잘 팔리지가 않죠. 안 팔립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고명 사모님. 우리가 이제 대형마트가 입점하려면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단 말입니다. 근데 상생법에 규정이 되고 사업조정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제가 저번 주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우리 그 사모님께서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번 주에 너무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이 시간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좀 표현을 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해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러다가는 진짜 앞으로 타다 문제는 아니지만 뭐 저기 배달의 문제도 있고 디지털 상권도 다 넘어가게 생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조정제도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업조정제도? 네, 실제로 아니, 소장님이 저번 주에 얘기하시기는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도는 많은데 실제에 가서 적용 과정에서 보면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가지수는 많은데 하나 써먹을 게 없다. 킬러 컨텐츠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얘기 이어가서. 유통법과 소위 얘기하는 상생법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적용이 되는데 유통법은 지자체가 일단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정제도라는 거는 사업조정제도. 대규모 점포가 개점 예고 90일 전에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90일 전에? 네. 지자체에 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그것을 보고 조정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하지 마라, 어떤 부분을 해라,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조정 절차도 본인들은 안 했다면서요, 근데. 했죠. 하긴 했어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떻게 형식적이었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렇게 이게 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통법도 잘못되어 있거든요. 유통법이? 유통법 접수할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유통법? 우리 소장님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요 테마는 조금 따로 이제 하이라이팅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가서 설명해 주시고 성무님 그러면 그날 회의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불합리하다. 그리고 좀 이게 우리 소상공인 편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누구 편이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쓰셨지만 내용이 있네요. 근데 그 설명을 좀 그날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업조정제도는 중기부가 조정관으로 나와서 중국? 네, 주무가 중기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정관이 3명이 와서 우리와 코스트코와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뭘 간격이 좁힐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라면은 박스로만 팔아라. 박스로. 또는 낱개로 팔아라. 낱개. 그리고 담배도 보로로 팔아라. 배추는 팔지 마라. 배추는 팔지 마라. 이런 대화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애초에 주장한 게 뭐냐면 유통법의 지원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코스트코가. 유통 지원법이 뭔가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할 때 지자체에서 받아주면서 그 회의록에 보면은 그 부사장이 지원에 관한 얘기는 사업조정 때 얘기를 하겠다. 라는 그 회의록에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 있는데 그거 지켰나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왜 안 했을까요? 그거는 하남시랑 하라 이겁니다. 하남시가 받아두었기 때문에 하남시랑 그 지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남시에다 접수를 해서 하남시가 받아줘가지고 우리 개정하는 거고 그게 유통법으로 끝났으니 상생법에 와서 니들하고 배추, 상추 이런 거 포기나 낱개로 팔지 않고 박스로 팔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딴 얘기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원래 1단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무시하고 그냥 2단계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1단계에서 많은 에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1단계는 그럼 무시하고 서로 검토하는 걸로 하고 2단계로 얘기해서 상추나 박스, 라면 이런 거 팔지 않기로 하는 협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 품목을 판매를 제한하는 거 결론이 났고 그 뒤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몇 차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사에 찾아보니까 이제 무슨 공고 시정명령 여러 가지 했는데 코스트코는 그때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는 외국 기업이라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안 받아도 국가를 상대로 무슨 소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받으신 거라고 벌금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벌금이 아닙니다.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와 벌금은 어떤 차이입니까?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이거는 행정형이기 때문에 뭐 과태료는 받아야 뭐 어디 뭐 벌금은 빨간 줄인다 범죄에 그렇습니까? 차이가 있죠. 5천만 원인데도 꽤 과태료 같은 경우 뭐 대기업이니까 뭐 무슨 몇십억씩 변호사비도 쓰는데 뭐 5천만 원 과태료가 많은 것도 아니겠죠. 10일 안에 내서 20% 경감 받아가지고 4천만 원 냈습니다. 참 소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보니까 수많은 소상공인은 생존권은 다 그냥 거기에 뭐 5천만 원뿐만 이게 고작 5천만 원 내놓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지 참 한심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된 게 그 지난 방송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그 대형마트 등록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랬던 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이제 별도의 그래서 우리가 테마를 잡아서 이제 또 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오늘 테마는 어차피 이제 우리 그 상무님 소개하고 또 이제 상무님이 상복시 했던 영상 나갈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시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4월 8일부터 무슨 또 이제 거기에 그 24시간 그 시위라고 해야 되나요? 철야 시위라고 해야 되나요? 24시간은 못하고 저희가 이제 좀 코스트코가 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간에 저희가 한 8시간 상복 시위를 릴레이로 하고 있습니다. 상복 시위를? 또 반응이 있나요, 근데? 없습니다. 그냥 니도 데모해라 뭐 이런 식인가요? 이거 추위 때문에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실 거고 우리 비대위 지금 사무총장님 하신 그 건강하신데도 지금 독감 걸리셔갖고 내가 좀 멀리 했는데 너무 오셨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지금 데모하시기는 그때 보니까는 뭐 중소기업 벤처부도 가시고 또 국회도 하시고 회장님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 연세가 어떠시나요? 너무 정정하셔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두 분 나오셨던 한 분은 54년생으로 갔고 한 분은 정확히 모르겠어 59년생. 제가 알기로는 59년생. 그러니까 이제 관광버스도 대여하시고 또 이제 뭐 임원분들이 다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좀 하는 건데 또 가셔가지고 뭐 실망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뭐 가는 곳마다 실망이죠. 일단은 저희가 그 3월 29일 날 1차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4월 29일 날 개점하기 전에 4월 30일 날 개점했습니다. 4월 30일 날 2019년 4월 30일 날 개점했네요. 전에 그 사업조정 시의 중기부의 그 고압적인 태도가 그 마치 코스트코의 대변인인 것 마냥 우리가 질문을 하면 코스트코에 질문을 하면 대답은 중기부 직원들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하고 앉아 있는데 중간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대답은 여기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규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허가해 준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정부라고 말입니다. 그죠? 허가. 건축허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축허가고 그다음에 냈던 거 설립허가. 그러니까 저번 방송 때 그거 나오셔갖고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남시가 아니라 2016년 9월 26일 건축허가 끝났습니다. 2016년 9월 26일. 9월 26일. 근데 하남시와 강주시의 비교를 우리 소장님도 잘 얘기를 해주셨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그걸 찾아보기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먼저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서류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지금 코스트코 같은 경우. 일단 부지를 사서. 근데 그 부지도 뭐 다른 꼭지가 있나요 지금? 그것도 뭐 엄청난 간단하게만 얘기해. 간단하게만. 그 대형마트가 일자리 창출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업종은 분명히. 근데 왜 아닌가요? 일자리. 대형마트 하나 들어가면 평균 한 500명을 고용을 합니다. 대체로 이제 캐시어 같은 일자리인데 좋은 일자리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여태까지 통계는 없지만 3배의 일자리가 자영업자들이 망합니다. 그러면 코스트코 대형마트 하나 들어와서 500명 일자리 창출하고 1,500명이 실업자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1000명의 대형마트. 그러니까 1500명의 실업자가 난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들에 거기에 이제 패션업, 여기 들어와 있는 패션, 가구 뭐 이렇게 다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다가 큰 집에 들어가는 돈 뭐 100원 들어가는데 작은 집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없어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업종에다가 땅값을 싸게 주고 사라고 LH공사에서 그 LH공사에서 땅을 파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럼 간단히 하시고요. 그날 이제 오픈날 그렇게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시위에 대한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죠.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4월 30일 날 코스트코가 개점을 하는데 저희랑 코스트코랑 그 어떤 사업 조정이 잘 안 되니까 결렬이 됐습니다. 일단 몇 번만. 그러니까 이제 오픈하기 전날 결정이 됐다는 거죠? 전까지요. 전까지? 25일까지. 25일까지 이제 결렬이 됐어요. 25일까지 결렬. 4월 30일까지 급한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4월 27일 날. 그러니까 4월 26일 날 저녁 때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하남시청 그 일자리 경제과 주선으로 코스트코랑 토요일 날 만나자. 이것도 형식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이. 아닙니다. 그건 뭐 만나자고 그래서 그러면 뭐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든 사업 조정이나 어떤 뭐 코스트코에서 나오는 어떤 안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었죠. 또 그리고 또 그 국장, 소위 얘기하는 우리 공무원, 우리 편인 공무원이 그것도 국장이 주선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만났습니다. 우리 편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그래도 그 지금 코스트코나 그쪽에 코스트코 반대하는 지역 상권에 대해서 말을 좀 들어주고 긍정적으로 이제 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매일 얼굴 보고 일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이라. 그래서 만났는데 저희가 실은 4월 30일 날 그 개점하는 날 준법 집회 시위를 하려고 했었어요. 준법 집회 시위라는 거는 이제 차를 몰고 가서 주차장에 뭐 이렇게 뭐 좀 강의를 하는 거죠. 뭐 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막은 겁니까? 막았죠. 국장이 나서서 뭐 이명 계약서까지 쓸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오는. 뭐에 대한 이명 계약서입니까?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 누가 지원을 해준 거예요? 코스트코가. 코스트코가? 그러니까 무조건 오픈해놓고 걔들은 이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하신 거네? 네, 당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네, 또. 중개를 공무원이 했습니다. 공무원이 하셨는데? 알선을.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뭔가 중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의 중개를 하셨는데 당하셨어요? 저희는 개점하는 날 대규모 집회를 예정을 하고 차 700대 동원 계획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세웠는데 27일 날 토요일 날 갑작스럽게 불러서 국장이 그 이명 계약서까지 운운하면서 그 상상을 하자. 앞으로 이 얘기를 더 대화를. 이명 계약서는 공식적인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해주겠다 이 정도의 뭐 선에 불과한데 혹시 그 중에 뭐 한 가지라도 뭔가 밝힌다면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명 계약서는 뭐예요, 근데? 이명 계약서라는 것은 보통 그 뭐 어떻게 지원하겠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조정에 합의선 쓰지만 그 이면에는 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뭘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쓰는 내용들이 이명 계약서죠. 아, 그게 이명 계약서. 그럼 저라도 하겠네요.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믿는 높게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오픈은 대규모로 하지 말고 한 200명만 가서 간략하게 그냥 데모하는 형식적인 거만 보이자 쪽으로 한 거죠. 학교 다닐 때 데모 안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데모 안 해보셨냐고요. 근데 저는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이고 진짜 길 하나 건너서 하남이지만 거기도 지역사회입니다. 맨날 그 지역상인들이 지역 공무원들한테 뭐 해달라 요청하고 협조 요청하고 뭐 이래야 되는 지역사회고 또 사적으로도 형님하고 하는데 돌아서면 그거를 계속 강성으로 나가기에는 그렇죠. 그건 제가 농담이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웃자고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지금 보니까는 내용이. 자, 그러면, 일천 규모도 했고, 여러 가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 이제 여러 가지 소련 절차를 거치셨잖아요. 네. 거의 했고, 조정 신청도 하고, 별의별 행위를 다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변호사도 없고, 네. 유일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겁나게 고생하신 걸로 제가 전라도 우리 말로, 말 그대로, 이제 핏똥, 머스똥 싸도록 고생하신 것 같은데, 성과는 참, 초라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조정이라는 걸 하면서, 아까 이제 공영섭 상무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아까 왜, 이쪽, 비대위 쪽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코스트코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중기부 조정관으로 나온 공무원들이, 코스트코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협박까지 해요. 뭐라고 협박을 해요? 협박 당해보셨어요? 네. 어떻게 협박을 해요? 그 자리에 하남시 시의원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면 사업조정심의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죄송합니다. 너무 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협의가 안 되면 제3자가 이 협의를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구가. 거기 넘어가면 소상공인 불리한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뉘앙스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불리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다 뺏겼는데. 이게 더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벌금 내고 아니면은 못하게 하고 이런 건가요? 내용?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강제 조정입니다. 강제 조정. 강제 조정. 네. 근데 조정받은 게 강제 조정이 아니라 그럼 걔들 하라는 대로 다 따랐는데 지금 와서 있는 게 뭐예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 소상공인들은 우리들이 이제 코스트코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합당한 정당한 보상을 해라. 그럼 이제 코스트코에서는 뭘 해주겠다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사업조정 절차인데 이게 현장에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조정 심의위원회 중부 안에 있는 상세법에 규정된 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수 몇 분들이 모여서 사업조정 절차를 강제조정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강제로 이끌어내는 결론에 나온 게 뭐냐면 몇 개 품목을 팔지 말아라가 전부가 다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해 준 게 있어요? 보상은 한 푼도 없죠. 없죠. 한 푼도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사업 강제 조정을 하면서 중기부에서는 4월 오픈하기 며칠 전으로 알고 있는데 4월 30일 오픈하기 며칠 전에 오픈하지 말아라 연기 요청을 했어요. 누가요? 중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회에서 코스트코에다가 4월 30일 날 오픈하지 말고 사업조정 절차를 더 원만하게 진행을 해라 하고 어떻게 보면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코스트코가 4월 30일 날 오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기부는 그 상생법에 규정된 과태료 5천만 원 요거만 고지를 하고 끝나버린 거죠. 참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보니까. 근데 하남시 소상공인들 지금 투쟁이 이제 한 9개월여 돼가고 있고 생존권 사수를 열심히 투쟁하는데 결과는 없고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고 제가 더 오히려 우리 나오신 멀리뛰기 두르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습니다만은 들으신 더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테마는 많은데 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주요 방송 테마별로 하이라이팅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일단 이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장사도 안 하고 대형 집회에 대규모 집회에 가게 문을 닫고 나와서 장사를 한다는 게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악만 남았어요. 악에 받쳐 있어요. 악에 받쳐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렇게 그동안 한 550개의 대형마트가 열릴 때마다 동네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측과의 어떤 분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처럼 이렇게 크게 대규모 집회를 갖고 매일 한 9개월 넘게 상복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한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 모른 척 하는 거죠, 이거. 근데 이제 여기
소상공인 지금 비대위의 대표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맥없이 떨어지게 되면 네. 앞으로 들어올 그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네. 이런 사명감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네. 죽기 살기로 그냥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적폐청산 뭐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것들은 이제 저희들 어떤 시민, 소시민의 눈에서 보기에는 정치권의 적폐청산입니다. 절대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권에 걸린 적폐청산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테마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번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 저희들이 이제 그 테마 꼭지별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그런 테마들이 각 정당의 공약에 좀 제대로 반영이 돼갖고 소상공인 생존권과 관련된 어떤 적폐청산 작업도 그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의뢰 반란을 시작해서 지금 3회째 되는데 나오시는 분들마다 대부분 그동안에 정말 지금까지는 저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정말 한국 사회는 을들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일까라는 의구심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게, 을들이 좀 뭔가 갑들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뭐, 우리가 또 다뤄야 되겠지만은, 뭐, 타다라든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숨어있는 함정들이, 을들이 빠질 함정이 너무나 많아요. 저번 주에 얘기하셨던, 저도 깜짝 놀랐지만은, 편의점 사례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이건 정말 갑의 함정에 을들이 정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삶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는 우리가 대형마트 실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시려고 좀 하잖아요. 간단하게 저희가 편집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래요. 정말 이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이게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 보시고요. 저희들한테 정말 자기도 이런 사례가 이런 피해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십시오. 우리 이호연 소장님하고 저하고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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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